세상에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어디 있어. 고함과 함께 서연의 뺨에 따귀가 날아들었습니다. 따끔한 통증보다 더 아픈 건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마당에서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서 있는 한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71세 노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힘은 단단했습니다. 오빠, 정신 좀 차려요. 박정숙이 오빠 한석의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조카 며느리랑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한석은 여동생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준이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말입니다. 45년을 살다 간 아들이었습니다. 5년의 긴 투병 끝에 민준은 아버지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부탁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민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석은 아들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차가워지는 손을 꽉 잡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서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42세 여자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진짜 슬픔은 사람들이 떠난 뒤에 찾아왔습니다. 텅 빈 집에 남겨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석이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괜찮나? 서연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깨진 그릇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석은 서연의 손을 잡고 흐르는 물에 씻겼습니다. 조심해야지.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같은 슬픔을 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서연은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나가서 살겠습니다. 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자네 집이야. 어딜 가려고 그래. 하지만 아버님께 폐를 끼칠 순 없어요. 민준이가 자네를 내게 부탁했어. 한석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나도 혼자고 자네도 혼자야.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서연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했고 친구들도 다 멀어졌습니다. 5년간 남편 간호에만 매달렸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조용했습니다. 한석은 아침마다 아들 사진 앞에 차를 올렸습니다. 서연은 시아버지 식사를 챙기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지 드세요. 고맙네. 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가까이 만들었습니다. 같은 사람을 잃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빈자리를 바라보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이 민준의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석은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흐느낌 소리였습니다. 한석의 가슴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너무 힘들겠구나. 그때부터 한석은 서연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같은 고통을 겪는 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어느 날 저녁 한석이 식사를 거른 날이었습니다. 서연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한석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오늘이 민준이 생일이네.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미역국 끓였어요. 같이 드실래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민준의 사진 앞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웃기도 했습니다. 민준이가 어릴 때 말이야, 미역국을 너무 싫어했어. 맞아요. 결혼하고도 생일날 미역국 안 먹겠다고 했어요. 추억을 나누며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아직은 말입니다. 몇 달 후 한석이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저혈압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곁에 있던 건 서연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서연은 구급차 안에서 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민준이 떠나던 그날의 손처럼 말입니다. 안 돼. 아버님까지 가시면 안 돼.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한석의 손을 비볐습니다. 병원에서 밤새 간호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한석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한석이 눈을 떴을 때 본 것은 의자에서 졸고 있는 서연이었습니다.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손을 여전히 꽉 잡고 있었습니다. 한석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참 고생이 많네.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아버님, 깨셨어요? 미안하네. 밤새 고생했어. 괜찮아요.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한석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자네도 참 힘들었지?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 너무 외로워요, 아버님. 한석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의 고통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서연을 며느리가 아닌 한 여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퇴원 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석은 서연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한석의 목소리를 들으며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감정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한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아들의 아내를 이렇게 보다니. 서연도 괴로웠습니다. 민준이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한석에게 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설날이었습니다. 박정숙이 집안 어른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오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겉으로는 웃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숙의 눈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빠의 집과 재산이 탐났던 것입니다. 민준이 죽고 나서 그 욕심은 더 커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정숙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오빠 서연이 이제 시집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직 젊잖아요. 이렇게 계속 여기 있으면 주변에서 뭐라 하겠어요. 한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빠도 이제 혼자 사셔야죠. 며느리랑 계속 같이 살면. 정숙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디도 안 보낸다. 한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집은 서연이 집이기도 하다. 민준이가 부탁한 사람이야.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 설마, 나가. 식사 끝났으면 나가. 어른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정숙은 마지막까지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짐을 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아버님께 피해를 드려선 안 돼.
복도에서 한석과 마주쳤습니다. 어딜 가려고 그래? 아버님, 저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가지 마. 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지 마시오. 나는 자네가 필요하오. 서연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아버님, 나도 외롭소. 자네가 없으면 나도 살 수가 없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요. 저도 아버님이 필요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랜 슬픔이 녹아내렸습니다. 외로움이 따뜻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은 따가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같이 산다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정숙이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던 겁니다. 서연은 시장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 같았습니다. 한석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오. 우리가 뭘 잘못했소? 하지만 밤이 되면 서연은 울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한석도 괴로웠습니다. 평생을 도덕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하지만 서연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는 따뜻함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서연은 민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였습니다. 낡은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민준의 필체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2023년 9월 1일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계속 넘겼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이 페이지에서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서연이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나는 안다. 아버지도 외롭다는 것을, 서연이도 내가 떠나면 혼자라는 것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탁합니다. 제 대신 서연이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세상이 뭐라 하든 두 분이 서로의 빛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제가 평안히 눈 감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서연은 일기장을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미안해. 온몸이 떨렸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함이었습니다. 민준이 허락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한석에게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한석은 아들의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녀석이 다 알고 있었구나. 우리 사랑은 배신이 아니었어요. 서연이 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가 허락한 사랑이었어요. 두 사람은 민준의 사진 앞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죄책감이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내 축복 덕분에 아버지가 다시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세상은 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동네 어른들과 친척들을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집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 폐륜녀를 쫓아내라. 정숙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서연은 집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한석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들 돌아가시오. 오빠, 정신 좀 차려요. 정숙이 달려들어 서연을 끌어냈습니다. 따귀가 날아왔습니다. 서연의 뺨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한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한석이 정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정숙이 비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집도 재산도 다 포기하라고 하세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해. 재산 포기 각서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불륜으로. 서연이 각서를 받으려 했습니다. 한석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찢어버렸습니다. 한 푼도 안 준다. 이 집도 돈도 서연이도 내가 가질 수 없어. 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오빠가 미쳤어? 한석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넌 민준이 암 치료비 300만 원도 안 보탰지. 오히려 보험금을 미리 받으려고 서류를 위조했어.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민준이 친구가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병원에서 보험 담당자 만나던 거 말이야. 한석이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내가 감히 도덕을 논해? 내 아들이 죽어갈 때 너는 돈 계산이나 하고 있었잖아. 정숙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나는. 정숙은 비틀거리며 도망쳤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마당에는 서연과 한석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긴 전쟁이 끝났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험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였습니다. 동네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도망치듯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서연과 한석은 민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민준아, 내 축복대로 우리 행복하게 살게. 한석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서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저 이제 괜찮아. 아버님이 곁에 계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민준의 대답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에서 아내로 말입니다. 시아버지에서 남편으로 말입니다.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래도 두 분 참 의지하더라. 민준이도 원했다잖아. 민준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민준이가 두 분 축복했어요. 전 일기 내용 알고 있었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석은 친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과 한석은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연꽃이 핀 자리였습니다. 서연이 커피를 내리고 한석이 책을 읽어주는 북카페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부부 참 다정하시네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카페 한쪽에는 민준의 사진이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가시밭길 끝에 핀 연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한석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행복하세요? 한석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오. 우리 비로소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같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민준이도 웃고 있을 거예요. 저 하늘에서. 두 사람은 지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한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내 덕분에 아버지가 다시 살 수 있었어. 서연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당신의 사랑 덕분에 나도 다시 행복할 수 있었어. 사랑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금기시되는 곳에서 가장 순수한 구원이 피어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지막 등불이 되어 가시밭길 끝에서 피어난 두 송이 연꽃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었습니다. 정숙은 욕심을 부리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서연과 한석은 진심을 다했고 행복을 얻었습니다. 민주는 떠났지만 가장 큰 사랑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을 축복하는 사랑을 말입니다. 카페 정원에서 연꽃이 또 한 송이 피어났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는 연꽃이었습니다. 가시밭길을 지나 피어난 연꽃이었습니다. 서연과 한석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사랑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금기를 넘어 구원을 찾은 이야기였습니다. 슬픔을 넘어 행복을 찾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통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정다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잔잔한 위안과 건강의 기운을 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저희가 당신의 나날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늘 기원하겠습니다.